하이, 김현정의 별별 수다의 김영입니다. 정영입니다. 오늘은 A형 없이 드라마 더킹 리뷰를 해볼 거예요. 몇 편까지 보셨어요? 저 어제 거까지 봤어요. 5편까지. 나도 3편에서 영 진도가 안 나갈 것 와, 같더니 3편은 나 3번 시도했는데 한 10분마다 한 번씩 쉬어줬어야 됐는데 그래도 5편은 괜찮았다. 근데 그 원인이 뭐 같아요? 일단 드라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더킹은 흥행 보증수표죠. 그렇지.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고 김고은 그치. 씨, 이민호 씨가 주연이고요. 그거 뭐죠? 송중기 씨 나왔던 드라마 뭐죠? 태양의 후예요. 그것도 김은숙 작가 거죠? 네네. 예. 이제 내용은 평행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하고 대한제국이라는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대한제국은 아직도 왕이 존재해. 음. 그래서 이민호가 왕이야. 대한제국의 왕. 김고은은 대한민국의 형사. 근데 그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혼돈의 카오스가 아마 발생되겠죠? 그쵸. 그 혼돈의 카오스를 막기 위해서 그 두 공간의 문을 닫기 위해서 두 사람의 고군분투가 앞으로는 펼쳐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를 오락가락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악당이 이제 이정진 씨가 맡은 역할이고, 이정진 씨는 이민호 씨의 삼촌이지. 아빠의 이복 형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분이 메인 빌런입니다. 저도 3편까지가 진짜 특히 힘들었고 3편 후반부터 좀 나아진 이유는 그제야 비로소 얘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3편까지 얘기를 끌고 갑니까? 아, 진짜요. 부부의 세계 같은 거 보세요. 지금 1편의 불륜이 다 발각이 되고 언니가 죽이네 사내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전개 속도는 돼야 20%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김은숙 작가가 원래 그걸 잘했잖아요. 아, 그치. 태양의 후예도 그렇고. 그쵸. 태양의 후예는 첫 판에 그냥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서로한테. 시크릿 가든도 거의 그래요. 현빈 씨가 확 치이잖아요. 근데 인기 스타를 부르려고 했는데 하지원 씨로 착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뭐야? 나한테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이민호 씨는 김고은 씨를 28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25년. 25년 동안. 대한제국에서 김고은을 25년 동안 기다렸고 그걸 대한민국에 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아마 이민호 씨는 그때 확 치였던 것 같아. 확 치였으니까 이 지경까지 왔겠죠? 그니까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민호 씨가 맡은 역할이 김고은 씨를 기다린 건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자기 은인이기 때문에 은인과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진 건데 갑자기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만나자마자 대뜸 포옹을 하는 이게 뭐지? 거기서부터 감정선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근데 비로소 3편 정도가 돼서야 그래, 이만하면은 호감이 가나? 서로? 그냥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둘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끌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김은숙 작가가 그 거대한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인데 잘하는 걸 보기까지 이번엔 되게 많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잘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막 세계관을 정립하고 막 양자역학이 나오고 평행 우주가 나오고 막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대한제국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이런 것은 나는 김은숙 작가의 출만 장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뭐 어쨌든 자기 한계를 좀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었나? 되게 이 시도 저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은숙 작가는 나는 그 티키타카가 좋거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할 걸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이 팍 하는 그런 게 되게 좋은데 더킹에서 그걸 계속 하긴 했어. 뭐 넌 참수야, 넌 재수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근데 그게 둘이 관계성이 애매모호하니까 왜 전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 힘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넌 참수야. 이거부터가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데 사람들은 제가 갑질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는 왜냐면 대한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대통령도 희롱하는 마당에 왕이 그치. 와가지고 갑자기 너는 참수야. 막 이걸 농담으로 삼는다고? 그치. 그거부터 약간 뒷박인데 거기서 맞받아치는데 너는 재수야. 이것도 약간 약하다.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재기발랄함이 없어진 느낌? 근데 이해가 돼요. 그 대한제국의 설정이. 난 대한제국 설정부터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오케이.
나는 그게 끝까지 안 되더라고.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살아계셔가지고 황제가 있는 시기까지 왔다. 그 설정은 이해가 되는데 대한제국이 지금 GDP가 4위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GDP 20이고 근데 GDP 4위 나라에서 위에 전선 달린 트램이 다니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위험해서 다 우리가 밑으로 매장시킨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게 다녀. 그리고 되게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되게 레트로해. 그리고 한자를 아직까지 써.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 대한민국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근데 무슨 종로 경찰서에까지 한자가 있어. 이런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대한제국의 뭔가 그 시각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오히려 더 첨단으로 가든지 이거는 아니다. 중국이 GDP 1인 거 아니야? 그 세계에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린 뭐 지금 그러면 뭐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써야죠. 간판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막 아무리 그래도 21세기인데 우리가 21세기에 왕실 있는 나라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서 이정진 씨가 막 금치나무로 나오는데 자기 이제 동료들, 부하들한테 딱 하니까 전하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는 게요. 부복하는 그 설정이 21세기잖아요. 난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너무 그에게 뭐 충성 막 신분제도 이런 느낌을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막 보이지 않는 신분제를 꼬집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부영군이 이제 구서령한테 하는 그런 대사 같은 게 전혀 날카롭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이미 거기서 너무 신분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도 뭐 신분이 존재하는 거겠죠? 뭐 이런 대사를 한다고 해서 그 대사가 아주 날카롭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 포착했고 그렇게 와닿을 순 없는 거잖아. 그런 모든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썼지? 작가님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도 더블 작가로 갔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협업을 했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촘촘하게 완성하고 싶었다면 다른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었어야 된다. 혼자서는 무리됐다. 그리고 굉장히 관계성이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제국 이걸 비교하지 않더라도 관계성이 확 이렇게 넓어진 느낌이야. 옛날에는 김은숙 작가 드라마에는 한 20여 명 나왔다면 지금은 약간 한 40명 나오는 느낌? 되게 다층적인 관계성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건 진짜. 설명을 계속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까지 등장인물을 많이 출연시키는 거지? 이런 거부터 일단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양쪽 세계에서 그러니까 평행우주니까 이민호 씨랑 김고은 씨는 안 그렇지만 이정진 씨도 대한제국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캐릭터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캐릭터를 과다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 연기도 별로 매끄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고 그것도 진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민호 씨가 아마추어 수학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세계 수학의 날에 강의라는 장면에서 수학은 풀이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답이 틀린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대사를 써놓고 왜 이렇게 설명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본인이 제일 어렵게 얘기를 해.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이과적인 지식도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그러니까 풀어서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용어를 남발하고 이러니까 그 대사의 속도도 내가 못 따라가겠고 그 와중에 계속 문과차럽별 발언하는 것도 진짜 짜증이 나고 그쵸. 그냥 그걸로 아예 포지셔닝을 한 것 같던데요? 근데 그걸로 포지셔닝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준점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있고 많이 성장해 있지 않나요?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약간 아직도 위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김은숙 작가의 이번 더킹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를 내가 깨달아버렸어. 너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문송합니다 이런 거는 너도 장단으로 많이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계속 그거를 컨셉으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사람을 둘은 절대 안 맞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과고 문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반발심이 생기더라고. 되게
되게 이건 아니지 않나? 무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시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되게 세련되고 그게 그의 작품이 뭔가 최전선에 있는 세련미라는 단어가 촌스럽네요. 신여성 같네요. 네, 세련미 넘치는 시절이 있었는데 시대가 더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촌스러워졌어.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추지 않고 그는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김은숙 작가가 되게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었었다고 생각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백마탄 기사라고 하면 뭔가 날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능력이 다 있고 친절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뭐 옛날 뭐 현빈 씨도 그렇고 뭐 최근에 그 송중기 씨 맡았던 역할이나 장동건 씨 맡았던 역할이나 약간 좀 툭툭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되게 능력을 다 갖춘 남자인 건 맞아. 백마탄 그 기사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여성에게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너 싫어? 싫으면 말아. 너 이게 내가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좀 생색내고 약간 밀당하고 뭐 이런 그런 남성성을 난 제시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도 백마탄 기사가 될 수 있나 보다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야. 그게 나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야. 프레시맨. 강산이 변했어. 그러면 변해야지. 아직도 그 드라마를 보면 김고은 씨가 좀 이제 치인 것 같더라고. 한 5편쯤에 네. 와서. 근데 그 치이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 저 사람이 저 남자의 굉장히 능력 있음. 그 사람의 멋있음.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고 인기가 많고 막 이런 것을 본 순간에 치여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민호 씨가 없었을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민호 씨를 약간 그리워했잖아요. 그치. 약간은 그리워했는데. 모든 것을 내어준 게. 입술을 허락한 게. 얼어버리고 막 그리고 이민호 씨도 거기 와서 신났어. 나 황제인 거 드디어 믿었고 나는 황제로서 너한테 다 해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하면서 갑자기 확 치이는 그 과정이 나는 되게 좀 아쉬웠어. 정말 되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 생겨났는데 그런 사랑의 드라마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꼬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박신양, 김재원 같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뭐 나는 사랑에 빠진 타이밍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모든 면에서 너무 촌스러운 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제 아무도. 디즈니조차 이제 백마탄 왕자는 안 나오는데 백마탄 왕이 나와버린다. 진짜 백마를 타버렸다. 맥시무스를. 진짜. 여기서부터 빵 터져요? 근데 사실 요즘 뭐 어떤 집단은 굉장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김은숙 작가가 김은희 작가랑 세미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은희 작가 딸은 맨날 주인공이 죽는 드라마를 쓰고 내 딸은 재벌이세 남자애가 전학을 오고 그 학교에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는 고하고 이런 류의 드라마만 쓴다. 작품만 쓴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위트 있는 농담이었나? 자기가 문제 있다고 진짜 느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도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서 대한제국의 총리를 여성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여성 총리가 어떤 섹슈얼한 매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걸 무기로 이용하고 그런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침 대사를 넣잖아요. 뭐라고요? 의원님, 뭐 스타일 때문에 내가 총리 된 것 같으면 아이라인 빼서 그리세요, 의원님도. 남성 국회의원이 맨날 옷 입을 걱정만 하지, 옷 예쁘게 입을 생각만 하지, 나라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내가 옷 예쁘게 입고 화장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으면 당신도 아이라인 그려라.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전혀 일침이 되지 않는다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황후가 되겠다. 황후가 돼서 내가 신분 세탁을 해버리겠다. 부산에서 생선가게 하는 엄마, 나의 과거를 지우고 내가 그걸 딛고 내가 황후가 되겠다. 이런 식의 설정은 촌스러움을 넘어서 진짜 문제 아닌가. 아직도 성범죄 뉴스 댓글에 남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번 자주고 남자의 권력에 후광을 누리려는 거 아니냐. 한번 자주고 캐스팅 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아예 그 명확하잖아요. 캐릭터 설정 자체도.
여태까지 김은숙 작가가 쓴 작품에 나왔던 그 어떤 남자보다 돈이 많아요. 한 600경이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신분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아무리 뭐 김고은 씨를 좀 능력 있는 형사, 아무리 뭐 정은채 씨를 총리 자리에 올려놔도 넘어갈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여성 총리가 나온다고 인상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몸매 얘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여자의 몸매와 나이 얘기를 나이 얘기를 나이 많은 여자가 취향일진 모르겠지만 막 이런 거 아니 그 여자를 규정하는 그 구서령이라는 대한제국 최초 여성 총리를 규정한 단어가 나이 많은 여자예요. 그것도 무슨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솔직히 이거는 너무 불쾌한데? 여성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작품인데 여성 시청자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나? 여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제, 뭐 왕, 황제 뭐 이런 거는 그래 설정이라 이거야. 근데 작품 곳곳에서 언뜻 비치는 그 감출 수 없는 부족함이 진짜 아쉽다.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개선할 능력이 없거나 네. 뭐 아무튼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냥 모든 여성 캐릭터가 다 별로야. 이번 작품이 특히 그렇게 느껴지는 게 내가 많이 바뀌어서일까 아니면 김은숙 작가가 특히 둔감하게 이 작품을 써서일까. 왜냐면 시크릿 가든 내가 최근에 그나마 최근까지 완결을 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 시크릿 가든이기 때문에. 그거 봤잖아요. 뭐요? 태양의 위에도 안 봤어요? 네, 한 2편까지 보고 안 봤어요. 도깨비는요? 한 5초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되게 비슷하게 김은숙 다시 보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많이 놓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인지를 못했겠죠. 놓친 수준이 아니라. 왜냐면 시크릿 가든 때의 그 어떤 나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이랑 또 확연하게 다를 거니까. 그렇죠. 김은숙 작가의 문제점은 위선이죠. 되게 여성의 한국 사회가 소구했던 방식으로 여성을 소구하지 않는다. 이런 척하면서 그 기저에 아예 내놓고 막 여성의 인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척하지 않고 은근하게 뉘앙스를 풍긴다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시절의 시크릿 가든에서도 여자 주인공을 스턴트를 하는 사람으로 내세우고 부족함 없이 스턴트를 해내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내세우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맞서고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판에 박히게 돈을 주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라고 할 때조차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여성을 그렸으면서 어떻게 섹슈얼한 매력을 무기로 내세우는 총리를 그릴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태권도 사범까지 한 형사, 여형사를 만들었지만 그런 김고은 씨가 이민호한테 빠지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게 구서령 몸매. 이곤 황제와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은 구서령 총리의 몸매를 찾았다. 이거는 진짜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남의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넘기면서 기록 삭제도 안 했다고? 형사가? 그것도 다른 거 검색한 것도 아니고 빌려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놓고 KTX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법.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진짜 무리수다.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르겠어. 떡밥을 너무 많이 던져. 떡밥만 던져. 계속 뭐 한 회차에 떡밥 하나 회수하면 떡밥이 한 5개 생겨. 이런 게 지치고 피곤하죠. 그렇죠.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당신의 작품을 보는 게 아니다. 당신의 작품을 왜 사람들이 선택할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많이 놓고 봐야 돼요. 많이 놓고 봐도 언뜻 거슬리는 게 생겨.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남자 황제가 아니라 옹주, 여성 공주. 왜냐면 어차피 이 작품에도 이복이
형제가 나오니까 대한제국에서도 뭔가 이복 남매나 뭐 이런 설정이 나와서 21세기가 됐지만 여전히 그 황실이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제약이 생기고 여성으로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던 옹주 내지 공주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이 막 수학자고 평행우주를 막 생각하고 넘어오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도 놓치지 않는 작품이 됐을 것 같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와서 뭔가를 의미 있는 뭔가를 이뤄낸다면 뭐. 아니, 근데 김은숙 작가한테 의미를 찾는 거는 너무 욕심이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의미를 넣고 싶었다면 넣고 싶었던 것 같은 지점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대사나 이런 걸 보면. 아니 흉내. 아, 그래 흉내야.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한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잘 해내리라고. 그냥 내가 놓고 봤을 때 거슬리진 않게 해줘라. 나도 노력을 했잖아. 나도 놓겠다. 나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본다 이렇게. 나는 지금 공주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에 비기해도 거슬리는 게 생겨버리면 나만 노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최소한 위선은 안 했으면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 차라리 대놓고 가는 게 훨씬 귀여워요. 그래 저런 거에 내가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청률 얼마나 나왔는지 볼게요. 시청률 8%예요. 1회가 11% 정도 네, 시작했는데 11% 넘었죠. 근데 1회, 2회가 11% 넘고 3회, 4회가 9%대였고 지금 5회가 8% 나왔어요. 안 통해버리는 거죠. 아직 대한제국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진짜 감성이. 나는 그래도 부부의 세계랑 팽팽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화제성이 시간대는 당연히 겹치지 않지만 방송 직후 아니면 다음날 이슈되는 건 부부의 세계뿐이더라고요. 아예 그냥 신비로가 그쵸. 이슈가 아예 이슈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기시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대사 치면 저거 약간 현빈인데 뭐 이렇게 그리고 누가 또 무슨 대사 치면 도깨비인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기시감이 많이 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뭐 물론 어떤 작가들마다 다 쪼가 있긴 하지만 보인다. 약간 임성환 작가 느낌이다. 이제 그냥 대사만 들어도 다음 대사가 뭔지 예측이 되고 작가가 누군지 판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몸값이 다른데. 임성환 작가 편당 지필료랑 김은숙 작가 고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아유, 특히 최근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예, 발견했나봐요? 그냥 훌륭하다는 건 아닌데 CG 같은 잔재미가 있다. 그 뭐 CG가 아주 우리나라 기술력이 여기까지야?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보면서 드라마 촬영이 굉장히 이게 빡빡한 와중에도 이렇게 특히 생활 CG 같은 것들 간판이나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보면 노동자들의 뼈를 갈아 넣었겠지만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배우들 연기는 어때요? 전 솔직히 김고은 씨는 그분 연기를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은교 빼고. 근데 은교는 몰라. 처음 본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신선하게 느낀 건가?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날것이잖아요. 그 은교라는. 그래서 내가 김고은 씨 연기를 솔직히 확신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작품 보면서 김고은 씨가 연기를 괜찮게 하는 배우구나. 그래요. 이분의 매력이 페이스에만 있는 거는 아니구나.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배우는 모르겠다. 난 이민호 씨 연기가 좋던데. 난 이민호 씨는 그분의 연기를 보기가 힘들어. 너무 대사에서 기시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내가 이민호 씨를 보는 건지 지금 현빈 씨를 보는 건지 공유 씨를 보는 건지 송중기 씨를 보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그 김은숙 작가 대사의 쪼에 맞춰서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래? 아예 톤을 죽이고 하잖아요. 황제 설정이니까. 근데 막 말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나한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보다가 넋놓고 보다가 자꾸만 그런 게 들리는 거야. 뭐야 이상해. 그럼 배우가 연기를 잘하다가 따라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아쉬워. 근데 뭐 이건 이민호 씨 문제는 아니겠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 김은숙 작가의 전작들에서의 남자 배우들은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그치. 쪼도 굉장히 있고 말씀하신 리듬감이나 이렇게 말의 맛을 살리는 대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황제 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르면서 연기를 하면서도 그 말 맛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민호 씨가 이렇게 중도에서 리듬감을 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예전 작품의 남자 배우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대중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그 약간 좀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캐릭터 탓일 수도 그쵸. 왜냐면 상속자들을 보면 또 말맛을 못 살리는 배우는 아니에요. 저는 상속자들은 이민호 씨가 살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그때도 상속자들 반응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은숙 이제 끝났냐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때 같이 붙었던 작품이 KBS 비밀이라고 황정음 씨 나왔던 드라마인데 전혀 김은숙 작가 상속자들 신작이래 했기 때문에 KBS에서도 되게 기대 안 하고 편성했다가 굉장히 빵 터진 작품이어서 거의 상속자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도 비밀 막바지 아니면 끝나고 난 후에 뭐 이 정도였는데 나는 그 힘조차도 이민호 씨에게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분의 연기를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더킹이 아쉬운 거지. 더킹이 아쉬워. 그 이곤 황제 캐릭터도 그냥 난 아쉬워. 이게 납득이 안 돼. 이게 애어른일 텐데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26일 동안 곡을 하면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김고은이 나타나자마자 애같이 변하는데 너무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막 천진하고 막 재밌는 게 많고 세상에 행복한 게 많고 아니 애시당초 그 김고은 씨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자신의 부친이 왜 살해당했는가 자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비밀을 풀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캐릭터야말로 문과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 이과들이 오히려 더 순수해요. 너드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안 나요. 그냥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가 이해가 안 돼. 막 있어 보이고 여자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를 다 우겨 넣은 것 같아요. 이과고, 순수하고, 황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좋은 재료를 잔뜩 때려 넣는다고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오히려 더 포인트를 못 잡게 됐다. 이곤 황제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그냥 600경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냥 저 사람의 매력 포인트는 내가 느낀 유일한 매력 포인트는 600경. 외모. 외모는 진짜. 뭐 빼고 갈게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 압도적이니까. 600경만큼 압도적이죠. 그렇죠. 뭐 솔직히 그러면 600원 있어도 끌리는데요. 그치. 내가 먹여 살리겠다. 내가 채워주고 싶지 그 통장을. 근데 뭐 그걸 빼면 600경 정도다. 그 외에 뭐 우겨넣은 어떤 요소도 매력적이지 않다. 너는 나에게 0이다. 그리고 황제라는 거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사람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문과충이어서 그런 거예요? 0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냉소적입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고요. 그 궁에서도 나왔지만 송지효 씨가 맡은 역할이 원래 주지훈 씨가 황제 그 세자인가? 뭐 그런 거잖아. 왕세자. 네. 근데 둘이서 깨진 이유가 송지효 씨가 자기는 무용수로서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황실의 일원이 된다는 거는 내 꿈을 접게 만드는 것 같다. 내 인생을 다 상납해야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로 거부하잖아요. 내정자였어, 내정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작품에서의 여주인공은 윤은혜 씨가 맡은 캐릭터였으나 어쨌든 저는 그런 송지효 씨가 맡았던 여성 캐릭터에 공감할 만한 여성이 지금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백마탄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의 대궐 같은 집에서 600경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겠지만 나는 내 인생이 되게 중요하고 내 꿈을 펼치고 나의 뭔가 자유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황제는 전혀 매력 포인트가 아니다. 그 사람이 황제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세계 하나만 넘어갔는데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별로 저런 것을 다 이기고 시련처럼 뭐 생각해서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꺾여버린다. 어쨌든 나도 주인공에 이입해서 보는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나는 그냥 저기서 끝났다. 원투원은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이제 헬리콥터 타봤고 이제 된 겁니다. 노상궁도 만나봤고. 노상궁 만나봤고 재밌었다. 이걸로 책이나 써야겠다. 유튜브나 해야겠다. 평행우주 썰 푼다. 이거 그냥 하면 뭐 내가 600경까지는 못 벌더라도 뭐 형사 때려칠만큼은 벌 것 같은데 이입이 안 된다. 안 맞다. 이 정도. 네. 시대를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건 이토록 서러운 일이네요. 8%라니. 잘 나온 거죠. 지금 뭐 예능이 0%대도 나오는데요. 김은숙 작가잖아요. 340억 정도 썼어요. 근데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청률이?
신드롬까지는 못 가고 겨우 체면치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뭐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더 떨어져 봐야 뭐 7% 후반 정도지 뭐 그 이상으로는 안 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김은숙 작가님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쵸. 김은숙인데 8%? 미스터 선샤인을 보세요 지금. 지상파 아닌데도. 김고은 이민호 데려다가 8%? 이거는 그냥 여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타깝네요. 리뷰를 또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됐어요. 시크릿 가든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종석 씨 동성애자 캐릭터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윤상현 씨 캐릭터로 보여준 어떤 전개도 좋았어요. 그런 신선함, 새로운 도전, 혹은 김숙 작가가 제일 잘하는 재기발랄함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회차에서. 어디 벼벼. 뿅뿅.